입시 영어를 자립하는 그날까지 오늘은 세 번째 수업 접속사 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준동사 편을 했고 그 지난 주에는 본동사 편을 진행했습니다. 본동사와 준동사를 차례차례 수업을 듣고 학습이 되어야만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도 순차적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앞에 있는 수업들 꼭 듣고 궁금한 것들 댓글 달아주고 그리고 이 접속사 편까지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저번 시간에 있는 걸 잠깐 복습을 좀 해보면 본동사 형태 4가지, 준동사 형태 4가지. 이 본동사 형태와 준동사 형태들을 각각 4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이 접속사 편에서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접속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본동사라는 것과 본동사라는 것을 합쳐주는,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동사가 뭔지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 접속사라고 하는 건 문장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뭔가 말의 형태를 좀 길게 늘리고 싶을 때 이 접속사를 쓰면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속사를 잘못 활용하게 되면 문장의 구조를 깨지게 만들 수도 있고 문장에 있어서 해석을 망가뜨리는 그런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접속사의 기능을 이해하고 어떤 경우에 접속사를 써서 문장을 연결시켜 주는지를 꼭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잔디구문어법 챕터 3 접속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동사와 본동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동사가 어떤 형태로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뭐가 본동사인지 꼭 기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동사와 본동사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챕터인 접속사라는 걸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예를 잠깐 들어보면 is라는 B동사와 is라는 B동사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는 중간에 반드시 접속사라는 것이 필요하다. is라는 본동사와 to be라는 준동사를 연결시켜 줄 때는 중간에 접속사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접속사가 있는 경우와 접속사를 쓰지 않는 경우, 이 경우는 본동사로서 기준점을 잡고 수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본동사와 본동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접속사를 쓸 거고 그 접속사를 기준점으로 주절과 종속절로 나눠봅니다. 자, 그럼 주절과 종속절로 나눴더니 얘네들 어떻게 구별을 하냐? 그거는 앞에 접속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주절과 종속절로 나눠볼 수 있고 기호를 할 때는 주절에 있는 본동사는 V1으로 종속절에 있는 본동사는 V2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야 어떤 문장에 접속사가 붙어 있는지 또는 접속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것들이 접속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절과 종속절을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접속사의 형태, 접속사의 기능을 이해하고 문장 구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접속사를 쓰면서 우리가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보면 I love people이라는 앞에 이제 선행하는 문장이 있고 그리고 뒤에 some of them 하고 whom are kind를 이제 뒤에서 이제 따라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them이라는 것과 whom이라는 것을 비교하는 어법 문제입니다. 문장 안에서. 그럼 이 them이라는 대명사와 whom이라는 관계대명사인데 저희는 접속사라고 표기하겠습니다. 대명사와 접속사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냐? 방금 전에 말을 했지만 접속사는 본동사와 본동사를 연결시켜주는 개념을 갖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대명사를 쓸지 접속사를 쓸 건지는 문장의 본동사가 몇 개인지를 찾아보면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랬더니 I love에서 love는 본동사가 되겠죠. 앞에 있는 애는 명사인 주어가 될 거고 뒤에 있는 people은 명사의 목적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some of them 하고 whom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뒤에 봤더니 얘도 역시 본동사입니다. 문장에 본동사가 2개가 나왔으니 그 2개의 본동사를 이어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접속사를 반드시 쓸 수 있어야 되니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겠다? whom을 선택하게 된다. 여기다가 왜 접속사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얘는 지금 접속사로 묶여있는 지금 some of whom are kind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로 묶여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절이 되겠다? 종속절이라는 개념을 씌워봅니다. 자, 그러면 얘는 V2가 될 거고 앞에 있는 I love people에서에 있는 love는 V1이 될 테니 얘는 주절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주절과 종속절을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접속사다.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댐하고 훔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댐만 주면 이 문장을 이상하지 않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반점 때문입니다. 이 반점을 접속사라고 생각하는 경우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점은 뭔가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의 느낌이 있긴 하지만 접속사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동사를 두 개 이상 쓰게 될 경우에는 접속사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끔 접속사가 없는 상태에서 반점을 이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들은 생략이 됐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하면서 반점으로서 뭔가 접속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라고 하는 경우에는 and, while, but 같은 병렬 구조를 이끌어주는 접속사들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장 잘 눈여겨보세요. 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들 중 몇몇은 친절합니다. 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해석이 아닌 문장의 구조로서 접근했을 때 I love people은 주절, 그리고 some of whom are kind는 종속절이 돼야 되니 여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라는 개념이 이해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문장의 구조를 이어줄 때 어법상 또는 구문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자, 명사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and이라는 표현을 쓰고 절이라는 씁니다. 얘는 무조건 다 종속절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형용사 같은 경우에도 얘는 a절의 개념을 갖습니다. 그리고 부사 같은 경우에 부사절, ad절 이렇게 될 거고 명사절이라고 하면 반드시 문장 안에 뭐가 될 수 있어야 되냐면 주어가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보어가 될 수 있는 경우에 우리는 그걸 명사절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동사를 기준점으로 두고 그 앞에 주어, 동사가 또 나오게 될 텐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V2로서 종속절이 나오게 될 테니 그 앞에는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얘는 V1이라는 주절의 동사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 여기 접속사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우리는 다시 뭘로 볼 수 있다? 주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제 명사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명사절은 다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용사절. 형용사절이라고 하면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제 설명을 듣다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형용사절이라는 걸 관계사로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관계사는 뭐가 꼭 필요하다? 선행사가 필요해요. 근데 그 선행사가 뭐다? 명사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은 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뭐 해줘야 된다? 수식을 해줘야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얘는 A절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A절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문장, 그러니까 관계사는 이꼴 A절, 명사를 수식해주는 문장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사절. 이제 조건의 의미를 갖고 있고 시간, 이유, 양보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부사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부사절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접속사의 종류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장의 구문이 일어나게 되면 이 부사절에 대한 특징들에 대한 개념도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첫 번째, 접속사는 뭐다? 본동사와 본동사를 연결시켜주는 거다. 그리고 주절과 종속절은 그 접속사를 기준점으로 나눠지게 될 거고 반점은 접속사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종류에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고 각각의 기능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접속사는 문장에서 연결을 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와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 접속사라는 개념이 해석으로 풀 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인식 못하고 이게 접속사인가? 뭔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구체적으로 이게 접속사구나 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고 이 접속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동사와 준동사를 구별할 수 있어야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본동사와 본동사를 이어주는데 본동사가 아닌 준동사가 나왔을 경우에 접속사를 쓸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접속사를 쓰게 되면 그건 잘못된 문장이 됩니다. 접속사를 학습하기 전에 본동사와 준동사를 먼저 꼭 선행하고 이 부분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이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제 형용사 부사 할 거고 대명사 관련된 풀이 할 거고 그리고 독해와 관련된 수업도 이제 진행을 좀 할 겁니다. 꼭 유튜브 와서 영상 보고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어를 자립하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